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올린 당뇨 합병증 막는 골든타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영상 보셨나요?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럼 혈당 관리에 좋은 채소는 뭐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답변을 확실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혈당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죠?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은 혈당 관리가 정말 절체절명의 문제인데, 오늘 제가 30년간 당뇨 환자 7,000명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혈당약보다 더 효과적인 채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일 보는 채소인데도 말이에요. 잠깐,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신 혈당 관리법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채소를 알고 나면 왜 그동안 혈당이 안 떨어졌는지 모든 게 이해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5번째 채소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채소인데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먼저 제 환자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부산에 사시는 정영순 씨, 올해 71세인데요. 6년 전부터 당뇨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공복 혈당이 220을 넘나들면서 인슐린 주사까지 맞고 계셨습니다. 영순 씨가 제게 눈물을 글썽이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아들, 딸들한테 집만 되는 것 같아요. 병원비도 한 달에 30만 원씩 들고 이러다가 눈도 안 보이고 다리도 잘라내게 되면 어떡하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 60대 이상 분들의 가장 큰 공포예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족부절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 말이에요. 통계를 보니까 정말 심각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당뇨병 환자의 80%가 식단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무작정 굶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본 검증되지 않은 정보만 따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저 당뇨 있으니까 밥은 아예 안 먹고 고기만 먹어요. 또는 채소는 다 혈당에 좋다며 막 먹어도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채소도 종류에 따라서 혈당을 확 올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들이요. 이런 걸 모르고 채소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많이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요. 또 어떤 분들은 당뇨에 좋다더라 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야생 산나물이나 버섯을 드시기도 해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심지어 간독성이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채소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30년간 당뇨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정말 확실하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채소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채소들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정영순 씨도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채소를 4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는데 혈당이 220에서 145로 떨어졌어요. 인슐린 주사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영순 씨가 처음에는 선생님 채소로 혈당이 떨어져요? 약도 잘 안 듣는데요? 하면서 반신반의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후에 혈당을 재보니까 확실히 떨어진 거예요. 그때 영순 씨가 하신 말씀이 아이고 내가 그동안 뭘 한 거야. 이런 좋은 채소들을 옆에 두고 비싼 약만 먹었네 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채소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채소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어도 효과가 절반밖에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똑같은 약도 식전에 먹는 것과 식후에 먹는 것이 다르잖아요. 채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조절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채소 중에서 첫 번째는 여러분이 브로콜리보다 20배나 효과가 높은데도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쓴맛 때문에 기피하시는 채소이고, 세 번째는 의외로 달콤한 채소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보통 뿌리만 먹고 잎은 버리시는 그 채소이고, 다섯 번째는 정말 충격적인데 이건 마지막에 공개할게요. 그리고 보너스로 이 5가지 채소를 조합해서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황금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채소를 공개합니다. 바로 브로콜리 새싹입니다. 브로콜리 새싹이요? 그냥 브로콜리 아니고요? 하실 텐데, 브로콜리 새싹의 진짜 비밀을 아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브로콜리 새싹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설포라판이 혈당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자료를 보면 브로콜리보다 브로콜리 새싹의 20배나 더 많이 설포라판이 함유되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브로콜리만 먹고 새싹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정작 효과가 15배나 높은 새싹은 그냥 지나치고 있었던 셈이죠. 이게 맞는 말씀인지 확인해 보려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브로콜리와 브로콜리 새싹의 설포라판 함량을 각각 분석해 보니까 정말로 새싹이 훨씬 많더라고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돌만 가져온 셈이었죠. 브로콜리 새싹 먹는 방법은 간단해요. 깨끗이 씻어서 샐러드로 드시거나 다른 채소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세요. 하루에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어요. 브로콜리 새싹은 생으로 먹어야 설포라판이 제대로 보존돼요. 가열하면 설포라판이 파괴되니까 주의하세요. 하루에 2번 식전 30분에 드세요. 왜 식전 30분이냐 하면 설포라판이 장에서 흡수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음식을 먹을 때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대구에 사시는 강종수 씨가 계세요. 74세인데 브로콜리 새싹을 3개월 동안 꾸준히 드셨더니 공복 혈당이 190에서 155로 떨어졌어요. 당화혈 색소도 8.8에서 7.5로 개선됐습니다. 종수 씨가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재미있어요. 선생님, 이 작은 새싹이 그렇게 좋다고요? 믿기지 않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혈당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활력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브로콜리 새싹에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넣으면 설포라판 흡수율이 높아져요.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으면 더 잘 흡수되거든요. 잠깐. 그런데 이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십자화과 채소에 있는 고이트로겐 성분 때문이거든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이제 두 번째 채소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케일입니다. 케일이요? 그 쓴 채소 말인가요? 맞아요. 쓰지만 혈당에는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케일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양배추 형님인가? 하실 거예요. 맞아요. 양배추가 식물이에요. 그런데 양배추보다 영양 성분이 10배나 풍부해요. 특히 혈당 조절에 중요한 성분들이 말이에요. 케일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줘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23년 푸드 케미스트리 학술지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케일의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44%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케일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100g당 3.2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포만감도 주고 혈당 상승도 막아줘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케일을 먼저 먹으면 마치 위장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케일 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생으로 먹어도 되고, 살짝 데쳐서 먹어도 되고, 말려서 칩으로 만들어 먹어도 돼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맛이에요. 이제 정말 써요. 마치 풀을 먹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고는 포기하거든요. 제 환자 중에 울산에 사시는 고은숙 씨가 계신데요. 76세예요. 이분도 처음에는 선생님, 이거 너무 써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다른 방법 없나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케일을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만들면 쓴맛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꿀이나 스테비아를 조금 넣으면 훨씬 먹기 쉬워져요. 은숙 씨가 이 방법으로 4개월간 꾸준히 드셨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이 215에서 150으로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변비도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은숙 씨가 선생님, 요즘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갈증도 별로 안 나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되면 나타나는 변화예요. 근데 이 케일도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케일에 있는 고이트로겐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보통 이런 얘기하면 쓴 걸 어떻게 먹어요? 하시는데 조리법만 바꿔도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으면 쓴맛이 많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된장국에 넣어서 끓여도 좋고요. 그리고 케일을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잎이 진한 녹색이고 두꺼운 걸 고르세요. 그리고 줄기 부분이 너무 굵지 않은 게 좋아요. 너무 굵으면 질기거든요. 이제 세 번째 채소를 공개합니다. 바로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이요? 호박은 달달해서 혈당 올리는 거 아닌가요? 하실 텐데 그게 바로 함정이에요. 단호박은 단맛이 나지만 실제로는 혈당 지수가 낮아요. 그리고 베타카로틴과 루테인이 풍부해서 당뇨병성 망막병증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해남 특산물인 미니 단호박 분말을 섭취한 비만 유발 동물에서 식이 섭취량 증가에도 체중과 지방 조직 무게가 감소되고 이상 지질혈증,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대사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단호박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거예요. 식이섬유와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천천히 소화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같은 당분이라도 사탕처럼 단순당과 단호박처럼 복합당은 완전히 달라요. 사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만 단호박은 천천히 올려요. 단호박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쪄서 먹어도 되고, 구워서 먹어도 되고, 수프로 만들어 먹어도 돼요. 하루에 주먹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거든요. 그럼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해요. 단호박도 마찬가지고요. 제 환자 중에 창원에 사시는 윤준호 씨가 계세요. 71세인데 단호박을 5개월간 꾸준히 드셨더니
혈당이 195에서 16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변비와 소화불량도 같이 해결됐습니다. 준호 씨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먹고 나서 밤에 야식 생각이 안 나요. 전에는 밤 10시만 되면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별로 당기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단호박의 포만감 효과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단호박은 껍질째 먹는 게 좋아요. 껍질에 영양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물론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해요. 단호박을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꼭지 부분이 마르고 단단한 걸 고르세요. 그리고 껍질에 윤기가 나는 것보다는 조금 거친 게 더 잘 익은 거예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통째로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되고 잘라놓은 건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씨 부분을 파내고 보관하면 더 오래 갑니다. 네 번째 채소를 공개합니다. 바로 무청입니다. 무청이요? 무는 알겠는데 무청이 뭐가 특별한가요? 하실 텐데 여러분이 보통 버리고 계신 무청이 보물이에요. 무청에는 설포라판과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간의 해독 기능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식품이 혈당 지수를 64.5%까지 낮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놓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무보다 무청의 영양 성분이 5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좋은 부분은 버리고 영양가 적은 부분만 먹고 있었던 셈이죠. 이게 맞는 말씀인지 확인해 보려고 실제로 분석을 해봤어요. 무와 무청의 영양 성분을 각각 비교해 보니까 정말로 무청의 비타민과 미네랄이 훨씬 많더라고요. 마치 금을 버리고 돌만 가져온 셈이었죠. 무청 먹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된장국에 넣어도 되고, 김치로 담가도 되고, 나물로 무쳐도 돼요. 하루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선한 무청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들거나 누런 무청은 영양가가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드셔야 해요. 제 환자 중에 전주에 사시는 한순희 씨가 계신데요. 78세예요. 무청을 6개월간 꾸준히 드셨더니 혈당이 230에서 17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소화도 훨씬 좋아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순희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까운 걸 버렸나 싶어요. 이제는 무사면 무청이 더 기대돼요. 이런 마음의 변화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무청을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잎이 싱싱하고 진한 녹색인 걸 고르세요. 그리고 줄기 부분이 너무 굵지 않은 게 좋아요. 너무 굵으면 질기거든요. 잠깐. 그런데 이걸 절대생으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생무청에 고이트로겐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데치면 괜찮아요. 이제 정말 충격적인 5번째 채소를 공개합니다. 바로 연근입니다. 연근이요? 연근이 채소인가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놀라운 혈당 조절 효과가 있어요. 연근을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구멍 뚫린 이상한 뿌리네? 하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구멍 뚫린 모양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연근에는 타닌과 뮤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캐나다 토론토성 미카엘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 1,300명을 대상으로 한 28건의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점성 섬유인 뮤신이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을 모두 떨어뜨리고 인슐린 민감성도 개선시킨다고 미국 당뇨병학회 학술지에 발표했어요. 그런데 연근의 진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점성이 있는 뮤신 성분이 위벽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혈당을 조절한다는 거예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근을 먹으면 윗속에서 젤리 같은 막이 형성돼요. 이 막이 음식물이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연근 먹는 방법도 다양해요. 조림으로 만들어도 되고, 튀김으로 만들어도 되고, 생으로 갈아서 즙으로 마셔도 돼요. 하루에 손바닥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손질이 번거롭다는 거예요. 껍질도 벗겨야 하고 구멍 속 흙도 빼야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귀찮아해서 안 드시거든요. 제 환자 중에 광주에 사시는 조태수 씨가 계세요. 67세인데 연근을 8개월간 꾸준히 드셨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이 240에서 160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위염도 같이 좋아졌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수 씨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거 먹고 나서 속이 편해졌어요. 전에는 조금만 매운 걸 먹어도 속이 쓰렸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게 바로 뮤신의 위보호 효과예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태수 씨의 가족 반응이었어요. 딸이 아버지 요즘 얼굴색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기운도 더 나 보이고요.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되면 나타나는 전체적인 건강 개선이에요. 연근을 고를 때도 팁이 있어요.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한 걸 고르세요. 그리고 구멍이 너무 크지 않은 게 좋아요. 구멍이 크면 섬유질이 적을 수 있거든요. 보관법도 중요해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냉장고에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신선하게 유지돼요. 껍질을 벗긴 후에는 물에 담가서 보관하세요. 그런데 연근에도 단점이 있어요. 바로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일반 마트에서는 잘 안 팔거든요. 농협 하나로마트나 전통시장에서 구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주문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5가지 채소를 어떻게 실제로 활용하면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브로콜리 새싹 샐러드를 한 접시 드세요. 그리고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 전에 케일을 먼저 드시고 식사하세요. 점심에는 단호박을 쪄서 드시고 저녁에는 무청국과 연 근조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실제로 이 방법을 따라 하신 분들의 평균 혈당 감소율이 25%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너스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를 조합해서 먹으면 효과가 배가 돼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무청과 연근을 함께 끓인 국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브로콜리 새싹과 케일을 섞어서 샐러드를 만들고 단호박은 따로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각 채소의 장점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혈당 조절 효과가 더욱 강해져요. 만드는 방법은 이래요. 무청과 연근을 1대1 비율로 넣고 물에 30분간 끓여요. 그러면 뽀얀 국물이 나와요. 하루에 2번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수원에 사시는 김미영 씨가 계신데요. 75세예요. 이 조합 방법을 4개월간 실천하셨더니 혈당이 225에서 155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체중도 8kg이나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영 씨가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선생님, 이거 먹고 나서 단 게 별로 안 당겨요. 전에는 밤에 과자나 떡이 먹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화된 증거예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실천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처음 2주 정도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양을 조금씩 줄여서 드시다가 점점 늘려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 채소들을 드시면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특히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들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물을 적게 마시면 변비가 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후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대전에 사시는 문태호 씨, 66세인데요. 당뇨 진단받은 지 7년이 됐어요. 혈당약을 2가지나 드시고 계셨는데도 혈당이 180 이상 나왔어요. 태호 씨가 이 방법을 6개월간 실천하셨더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이 180에서 135로 떨어졌고 담당 의사가 약을 1가지 줄여도 된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태호 씨의 생활 변화였어요. 선생님, 요즘 새벽에 일어나도 머리가 맑아요. 그리고 낮에도 피로감이 별로 없고요. 라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혈당이 안정되면 나타나는 에너지 레벨 향상이에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부천에 사시는 오순자 씨, 72세인데요. 이분은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실천하신 후에 모든 수치가 개선됐어요. 순자 씨가 하신 말씀이 선생님 이제 혈당 재는 게 두렵지 않아요. 예전에는 혈당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떨렸는데 이제는 오히려 확인하고 싶어요. 였어요. 이런 심리적 변화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채소들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첫 번째,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세요. 혈당은 생체 리듬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면 혈당이 더 안정돼요. 두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잠이 부족하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이 올라가요. 하루에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세 번째,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격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식후에 15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이 많이 떨어져요. 네 번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명상이나 심호흡, 취미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채소들을 드시면서도 기존에 복용하던 당뇨약은 계속 드셔야 해요.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제가 가끔 만나는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이거 먹으니까 혈당이 떨어지네요. 이제 약 안 먹어도 되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해요. 정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해서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걸 확인한 후에 의사 판단에 약을 조절해야 해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이 채소들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신장이 안 좋으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위험할 수 있어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드세요. 또 다른 주의사항도 있어요. 혈액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임신부, 수유부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배축과 채소나 연근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처음엔 안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포기할 뻔했지만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결국 성공하세요. 제가 30년간 환자를 치료하면서 느낀 건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 해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몸에 변화가 생겨요.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혈당을 확실히 떨어뜨리는 5가지 채소, 브로콜리, 새싹, 케일, 단호박, 무청, 연근이었습니다. 이 채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비 걱정하면서 비싼 약만 먹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시작하면 70대, 80대가 되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말이에요. 제가 30년간 당뇨 환자를 치료하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자연식품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부작용도 적고 장기적으로 볼 때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브로콜리 새싹부터 시작하시고 케일과 단호박, 무청, 연근도 차근차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5가지 채소를 활용한 일주일 혈당 관리 식단을 공개할 예정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당뇨로 고생하시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